1948년 순천역에서 철도 기관사로 근무하던 29살 청년 장환봉 씨는 여수 14연대 군인들에게 협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계엄군에 체포돼 22일 만에 처형됐습니다. 그리고 71년이 흘러 바로 어제 법원은 내란죄와 국권문란죄로 사용된 장환봉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948년 10월부터 1950년 2월까지 5개월간 순천 일대 계엄군과 경찰들은 주민들에게 내란 혐의를 씌워 불법적으로 사살했고 이에 희생된 민간인은 439명에 달한다고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체 희생자는 10,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장환봉 씨는 억울하게 사형당한 여순 사건 민간인 피해자 중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겁니다. 억울함을 벗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 장환봉, 신태수, 이기신 씨의 유족 3명이 재심을 청구한 것은 2011년 10월. 하지만 7년 5개월이 지난 2019년 3월이 돼서야 재심 결정이 났습니다. 재심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신태수, 이기신 씨의 유족은 고령으로 숨졌습니다. 장환봉 씨는 좌익도 우익도 아닌 명예로운 철도 공무원으로 국가 혼란기에 묵묵하게 근무했다.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를 더 일찍 회복해드리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장환봉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71년 전 위법한 공권력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의 내란죄 무죄 판결로 모든 분들이 다 무죄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하루빨리 특별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찾기 위해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왔던 75살 딸 장경자 씨. 그녀에게는 또 다른 소망이 생겼습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여순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억울함을 푸는 것입니다. 현재 여순 사건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이 하루빨리 통과돼 비록 한참 늦었지만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가 모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네, 1948년 여순 사건에서 내란 혐의로 사형을 당한 철도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판결이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네, 71년 만에 여순 사건 무죄 선고의 의미가 무엇인지 재판을 직접 지켜본 여순 사건 연구가 주철희 박사 그리고 허금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주철희 박사께서 굉장히 먼 걸음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여수에서 예, 오늘 올라왔습니다. 오늘 올라오시느라고 감사합니다. 뭐 20년 동안 이제 이 여순 사건을 연구를 하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오늘 귀한 말씀 듣기 위해서 먼 길을 또 이렇게 오시게 했는데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무래도 무죄 이거 나오고 나서 심경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서 일단 느낌이 어떠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떠셨습니까? 예. 어찌됐든 간에 본안 재판이 2019년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그리고 9개월 만에 어제 이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이 9개월 동안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고 예. 그 자료를 발굴하는데 정말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는데 매우 의미 있고 좀 남다른 하루를 보냈습니다. 예. 네. 이제 시청자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여순 사건이 과연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리고 또 71년 만에 이제 무죄를 선고받은 당시 철도원이었던 이 장환봉 씨가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여순 사건은 1948년 4월 3일 제주 4.3 항쟁을 진압해라는 명령을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제14연대 군인들에게 예. 명령이 하달됩니다. 예. 근데 14연대 군인들은 이 제주도에 내려진 명령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이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예. 이로 인해서 이제 당시 지역의 전남 동부 지역에 있었던 주민들이 합세 동조하면서 항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 여기에 이제 당시 정부는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육군, 공군, 해군 합동 작전을 펼치면서 초토화 작전을 진행합니다. 네. 예.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된 사건을 일컬어 여순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장안봉 씨 같은 경우는 당시 순천철도청의 철도원이었습니다. 네. 예. 철도 공무원이었는데 이 공무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당시 일명 말하는 반란군의 예. 동조 합세했다라고 해서 체포됩니다. 예. 근데 이 유족들은 이분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군사재판이 있었다는 걸 모르게 됩니다. 네. 근데 군사재판이 있었는데 모르는 상황에서 체포되어서 예. 군경에 의해서 학살이 됩니다. 예. 학살된 이후에 불에 태워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억울함을 죽임을 당한 이후에 유족들이 2011년에서야 군법회의에 의해서 예. 처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그래서 재심을 청구하게 돼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심지어 2011년에 유족들이 이걸 아셨군요. 그렇죠. 예. 예, 참 오늘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졌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 72년 만에 무죄 선고입니다. 일단은 무죄 선고의 배경은 허금탁 변호사께 좀 여쭙겠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까? 예, 뭐 굉장히 늦게 판결이 났는데요. 예, 당시에 이게 지금 돌아가신 그 분에 대한 예. 적용된 혐의가 미군정 법령 시대에 있었던 포고령 2호에 의한 국권 문란 그리고 형법 77조에 나와 있는 내란죄 요 두 가지 제목으로 아마 당시 기소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군법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사유가 예. 되었는데요. 법원은 이 재심 개시 결정 이후에 면밀히 이렇게 이 판결서 등을 검토해 보니까 예. 당시에 범죄 사실도 특정되어 있지 않고 관련돼 있는 증거의 요지도 나와 있지 않을 뿐더러 그 이후로 검찰이 당시에 있었던 공소 사실을 복원해서 이번에 공소를 제기했는데 그 공사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예.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래는 이것을 공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법원은 형식 판단을 먼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오래전에 있었고 명예회복이 필요한 사건이고 하다 보니까 본안 판단을 내린 끝에 증거도 없고 공사실도 특정되지 않았고 그리고 관련돼 있는 증거들이 예. 과연 증거도 없지만 관련돼 있는 증거가 있다고 해도 모두 다 불법한 체포 감금을 통해서 이루어진 위법한 증거라서 예.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 무죄를 선고한 그런 사건입니다. 네. 예. 그 저희가 듣기로 박 사께서 어제 직접 이제 순천에서 이 재판 과정을 다 지켜보셨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재판장이 이제 판결문을 읽으면서 좀 울먹이기도 하고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다라고 저희가 전해 들었어요. 좀 당시 그 선고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예, 당시 이제 어제 재판장 김정하 판사가 무죄를 선고합니다. 예. 그러면서 소회를 밝히게 됩니다. 이 소회를 밝히는 과정에서 사법부 일원으로서 위법적인 공권력에 대해서 정말 사과드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 피고인 장안봉에 대해서 소회를 네. 밝힙니다. 그래서 장안봉은 자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었다. 그리고 명예로운 철도 공무원이었다는 것을 소회를 밝히는 과정에서 예. 울먹이게 되고 예. 말을 잇지 못합니다. 방청객에 있었던 시민들의 뜨거운 격려를 통해서 말을 이어가고 예. 마찬가지 방청객에 있었던 시민들도 많은 그 김정하 판사의 그 눈물에 같이 눈물 짓기도 하고 그런 재판이었고 예. 일반 방청 형사재판에서 볼 수 없는 예. 그런 광경이 좀 이어졌죠. 어제 예. 재판에서. 그러셨군요. 근데 이게 재심 과정을 통해서 이제 71년 만에 무죄가 나온 거라서 굉장히 그 과정 자체에 굉장히 네. 험난했다고 들었고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재심이 개시된 이후에도 아까 말씀하신 공소 사실 이게 특정되지 않아가지고 기각될 위기도 있었다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데 혹시 그 배경은 또 뭐라고 전해지고 있습니까? 이게 오래전 사건이기도 하지만 예, 예. 사실 판결서가
없다고 이렇게 검찰은 보았던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사실 아까 대기실에서 우리 박사님하고 이렇게 보면서 봤더니 예. 명확한 판결서가 있습니다. 아. 있는데 그것이 판결서라고 생각을 예.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내용을 봤더니 지금의 어떤 판결서 양식하고 조금 다르게 돼 있고 예. 그게 나아가서 뭐 예를 들어서 형을 집행하는 장소 그리고 바로 사형까지 이루어졌던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게 판결서가 아닌 게 아닌가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봐서는 명백한 판결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씩 봤더니 예. 일단은 도대체 이분이 뭐 어떤 것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범죄사의 특징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예. 포고령 2호 위반 예. 그리고 형법 77조 위반 이렇게 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실 특정할 때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누구와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목적으로 어떤 방법을 해서 합세 동조했고 그래서 국권을 국권을 물란케 했고 예. 또한 누구와 합동해서 이렇게 국권을 물란할 목적으로 해서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 아무 내용 없이 사람들만 쭉 나열해 놓고 몇 조 위반돼 있기 때문에 공사실이 도저히 특정됐다고 볼 수도 없고요. 아. 도대체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도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것이죠. 예. 근데 판결서의 형식은 갖추었지만 예. 잘못된 판결을 내렸던 것이죠. 아.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검찰에서는 이제 그 공사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예. 오래됐기도 했지만 오래되어서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판결서에 어떠한 내용도 없다 보니 이걸 이제 복원하는 작업들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공소사실도 제가 봤더니 예. 검찰조차도 자신이 없으니까 막연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날 14연대와 합세 동조해서 국권을 배제하려고 했다. 예. 또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해서 도대체 누구와 어떠한 방법을 했는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예. 이 사건의 특성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어떤 명예훼손 명예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예. 이게 돼서 이제 무죄를 선고한 것인데요. 특히 포고령 2호 같은 경우에는 미 군정 시대 쓰던 법령입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4일자로 예. 미군정 끝이 났는데 예. 지금 10월 달, 11월 달에 판결문에 이미 폐지된 법령까지 적용하고 있어서 예. 재형 법정주의도 위배되고요. 그 법령도 너무나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예. 재형 법정주의 위반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도 위반되는 형식이 되어서 아예 이것은 앞에 있는 아까 국권문란죄가 포고령 2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네. 예. 이분에 대해서는 위헌 법률이기 때문에 무죄고요. 또 뒷부분에 대해서 예. 내란죄 부분도 공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도대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증거가 나와 있지 않다. 네. 그리고 이 짧은 시간 안에 체포부터 해서 판결이 이루어지고 사형이 집행된 이 시간이 너무 짧은 것에 비추어서 적법한 체포 과정을 거쳤을 것 같아 보지도 않으니 예. 이것은 불법한 체포 강금이다. 따라서 증거도 없지만 증거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다 위법한 증거로서 쓸 수 없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무죄를 선고한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변호사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판결서라는 게 그 오늘 가져오신 걸로 저희가 전해드린 그 사형집행 명령서와 같은 겁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오늘 이제 직접 저희 스튜디오로 가지고 나와 주셨는데 이게 바로 그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받은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고 합니다.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이제 검찰이 공소 기각을 공소 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공소장이 없다, 판결문이 없다, 이제 이것이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서를 보시면 예. 요거 좀 담아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이 문서는 당시 광주 호남지구 계엄 사령부가 작성한 명령 제3호 문서입니다. 네. 이 문서에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 재판 형식, 판결문 형식을 다 따르는 문서입니다. 예. 이게 판결 이후에 집행해란 명령서가 아니라 예. 당시 당시 이 재판은 그 계엄령이 내려진 특수한 시기에 지금 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하루에 이틀 동안에 456명이 재판에 회부됐단 말입니다. 예, 예. 이 많은 사람을 재판하다 보니까 개개인별로 특정 사실을 범죄 사실을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건 하나에다 전부 다 포함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서에 보시면 3번 피고인이라는 말이 써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잠시만요. 조금 그걸 카메라를 당겨주실 수가 있을까요? 이게 최대한 해주신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2번 공판 장소, 3번 피고인이라고 거기 이제 써 있어요. 피고인이 네. 해주십니까?
그럼 피고인이란 말은 우리가 피의자란 말은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받을 때는 피의자라 그러지만 예. 피고인이란 말은 법정에 세워졌다란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법정에 세워졌단 말은 당시 공소 사실이 제기됐다라는 겁니다. 예. 그것을 여기서 이미 말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검찰은 공소 사실이 제기가 안 됐다고 하지만은 네. 이 문서로 보면 이미 공소 사실이 제기가 된 겁니다. 예. 다음 장도. 예, 자, 이제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타나는데 예. 제 5번 보시면 항변. 예. 그래서 전 피고인은 각각 재가와 범죄 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함. 이게 전 피고인. 예.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이 피고인들이 나는 그 지금 적용하고 있는 죄과, 그다음에 그 범죄 사실이 무죄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문서는 판결 집행 명령서를 떠나서 예. 당시 재판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문서라는 거죠. 네. 예. 그것을 여기서 입증하고 있고, 예. 그래서 뒤에 보시면 판정 7번, 그다음에 판결 결과까지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예. 네. 근데 이 문서를 이제 재판부라든가 검찰에서는 계속적으로 집행 지휘서로만 문서를 보다 보니까 예. 공소 제기도 늦어졌고 네. 예. 또 그다음에 계속 문건이 없다. 당시 재판을 했다 문건이 없다라고 했던 겁니다. 예.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예.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예.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네, 예. 정말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없었다면 사실 이런 무죄 판결이 나올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쉽지 않았죠. 공소 제기도 쉽지 않았을 네. 것이고 재판부가 판결 내리기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예. 그다음에 검찰에서 예. 구형을 제시할 때 정확히 제시합니다. 이 문건은 판결 집행 명령서가 아니라 포괄적인 판결문에 준한다라고. 예. 그러면서 저는 이제 무죄가 내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제가 듣기로는 박사께서 직접 이제 유족분들과 이거를 찾아내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걸 좀 찾아내신 겁니까? 아, 이것은 이제 그 아까 장한봉 씨 유족이 예. 이제 2011년에 진화위 통해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예. 국가기록원을 통해서 이것을 찾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문제는 이 문서를 정확히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예. 이 문서를 너무 집행 지휘서로만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단순한 뭐 명령서라고 기존에 봤던 시각 내지는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재판 과정을 다 담은 어떤 포괄적인 문서라고 그렇죠. 예. 판단을 하셨고 예. 그게 이제 오늘의 무죄에 이르기까지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네. 됐다. 그렇죠. 예. 어려운 일을 좀 해주셨습니다. 아, 예. 예, 저 언뜻 봐서는 굉장히 좀 그 한자들이 복잡하게 있고 이거를 또 이렇게 찾아보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판결문에 준하는 문서로 이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무죄에 이를 수 있었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이번 판결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 이 여순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차후에 이제 관련돼서 다른 유족들의 재심 청구도 잇따르지 않을까 이런 이제 해석들도 있어서요. 그건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1차부터 아마 10차까지 이렇게 해서 군법회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4,000명 정도가 기소가 되어서 예. 3,000명 정도가 이렇게 유죄를 받았고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렇게 적결처분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사형 집행처럼 이렇게 되었던 분까지 따지면 예. 한 11,000명 정도가 아마 희생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금방 그 주 박사님께서 이런 자료들을 찾아서 1, 2, 3차 그리고 7차 군법회의에 대해서는 예. 자료를 좀 찾으셨어요. 어딘가에 있을 거 추정은 되지만 또 우리가 그 무렵 바로 직후에 6.25 전쟁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기록들이 소실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자료들을 이제 찾는 것이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예.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만이 이게 실적 판결이 있었다는 것들이 있어야만 재심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사실 국민 개개인이 또는 피해자 개개인의 그 분들이 심지어는 2011년도에서야 자기 아버님이 예. 돌아가신 걸 알았던 그분들이 그렇죠. 네. 개별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자, 이제 남은 과제라고 하면 이제 피해자들의 어떤 명예 회복 그리고 보상 또 이 여순 사건의 어떤 진상 규명을 좀 담은 특별법 제정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게 지금 국회에서 계류가 돼 있는 상태라 앞으로 좀 활동 계획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게 이제 여순 사건 특별법은 제 16대 국회부터 계속적으로 발의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20대 국회에도 5명의 국회의원이 특별법을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순 사건의 진실 규명과 이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예.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다행히 이제 이렇게 군사 재판을 받으신 분들은 예. 이런 자료들이 있다면은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 군사 재판을 받아서 돌아가신 분들보다는 직결 처분되신 분들이 훨씬 네. 많습니다. 직결 처분이라면 쉽게 이해한다면 그냥 재판도 없이 예. 그냥 일명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름만으로 처형을 직결해서 해버린 그 장소에 세버린 예, 예, 분들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은 군사 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심을 또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럼 이런 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예. 그게 바로 특별법이라는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만이 1948년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불법 위법적으로 학살된 분들의 예. 명예를 회복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인권의 국가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예, 예. 답답함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6대 국회면 2000년부터 2000년, 네. 2000년, 2001년부터니까 지금 세월이 워낙에 오래 걸렸는데 벌써 20년이 불구하고. 지났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아직 예. 특별법에 대한 뭐 논의는 있었고 실제 뭐 법안 채택이 무산이 돼서 20대 국회에서도 그럼 올라가긴 한 겁니까? 지금 현재 발의는 되어 있는데 아직 예.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가요?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 여러모로 좀 답답하심이 크실 것 같은데 오늘은 저희가 이 무죄 선고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71년 만에 무죄 선고였습니다. 저희 이슈큐브에서는 전문가의 한마디로 듣는 한 줄 참견 시간이 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주철희 박사께서 한 줄 참견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한 줄 참견해 주신다면요? 한 줄 평을 한다면 예. 국가 권력의 불법 위법에 의한 학살 입증하다. 예. 예.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여기서 이제 불법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아무런 재판도 없이 지금 현재 직결 처형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 이런 분들을 구제해야 된다. 위법이라는 것은 군사 재판이 있었지만 이 군사 재판이라는 것은 당시 법률에 의거하지 않는 예. 것이었기 때문에 위법이다. 예. 이 두 개를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예. 그리고 여순 사건의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도 필요하지만 여순 사건이라는 진실 규명, 예. 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법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 줄 평을 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주철희 역사학자 그리고 허금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